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본 능력일 것이다.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내 능력엔 단점이 있었다. 내가 읽어내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많은 생각들이 보이고 그것을 읽을 수 있으나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엔 좋았다. 누구의 생각인지는 모르나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다. 많은 생각들 사이에서 헤엄치며 내가 몰랐던 사실들과 정보, 나와는 다르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음에 즐거웠다. 그러나 이 능력은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망쳐가고 있었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니 부럽지 않은가?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지 않은가? 사실 이 능력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지금 당신도 누군지도 모르는 나의 생각을 읽고 있지 않은가? 내 일과는 단순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웠다. 노래방을 가는 게 즐거웠고 PC방에 가는 게 즐거웠다. 몰래 처음으로 친구들과 먹어본 술자리도 즐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식상할 뿐이다. 일을 하고 집에 오는 반복적인 삶이 계속되고 친구들과 만나도 새로운 것이 없었고 술이나 먹는 단순한 굴레 속에서 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회사를 다니는 것 또한 그만두었다. 딴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부모님도 계시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 욕심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더라. 이곳은 내 방이다. 한낮임에도 굳게 닫힌 암막 커튼은 빛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캄캄한 방에서 잠이 깬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올린다. 다양한 동영상들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채 보고 있다. 이 작은 핸드폰 안에는 다양한 세계가 담겨있다. 이곳은 정말 재미있었다. 쇼츠나 틱톡을 보다 보면 잠깐 본 것 같은데 몇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버린다. 난 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그래 사실 이것은 초능력 같은 것이 아니다. 이곳에 적힌 댓글들을 읽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 익명성에는 힘이 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표현하게 해주는 힘. 그냥 생각에서 그칠 이야기를 글로 적게 하는 힘 말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특정된다면 그 생각은 거침없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즉 익명성의 댓글들이야말로 필터링이 없는 인간들의 나의 것의 생각이란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는 굉장히 많은 혐오들이 담겨있다. 나는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생각들을 주로 읽고 있었다. 나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며 위안을 얻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읽었던 생각들에 대입해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기에 안 당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닌 사기를 친 대상을 욕하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잘한 사람에게 칭찬보단 못한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있었다. 밖에 나와 물건을 사면서도 덤탱이를 쓰는 것 같았고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박아버리고 싶었고 성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단해버렸고 어떤 것이든 양쪽의 색깔로 구분하게 되었고 종교를 싫어하게 되었고 고양이 강아지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게 되었고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긍정적인 것들보단 부정적으로 가득 차고 있음에도 이런 판단들을 하며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바꾸며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으나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은 혐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누군가 며칠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집에 누군가 오는 게 싫어서 정수기도 안 놓고 배달이나 택배 또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포교활동이나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닐까? 요즘은 혐오로 찌든 사람들의 칼부림도 많던데 괜히 무섭기도 했다. 이번엔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공과금도 잘 내고 있고 아는 사람이면 전화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있는 나는 다시 작고도 넓은 휴대폰 속을 들여다보았다. 집에 인기척이 없다면 없는 줄 알고 돌아갈 것이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나는 방문자를 무시하며 한참을 많은 생각들 사이에서 유영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현관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다.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난 후 한참 뒤 확인해보면 항상 문 앞에는 어떤 것도 없었다. 항상 그랬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현관문 앞에 어떤 쪽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이런 쪽지가 문에 붙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쪽지를 떼어 읽어보았다. 당신과 헤어진 뒤 항상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고 당신과 만나고 싶었으나 당신의 공간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의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하여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이 저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이젠 당신의 의지로 저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제 이름은
행복이라고 합니다.